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개고생하며 살더라. 이 또한 현실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요즘에 현실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 부정. 사실 제가 방송하는 얘기 거의 현실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저는 약간 비현실적인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영화도 판타지물 안 봅니다. 안 봐요. 거의 어떤 현실에 충실한 얘기들, 뭐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 실제 있었던 내용을 다른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영화를 안 봐요. 헐리우드 것도 안 봐. 역사 이런 거 좋아해요. 뭔가 이제 실제 근거한 것들. 그래서 저는 현실 부정한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즘 현실 부정한 사람들이 많죠. 요즘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메타인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한 사람들이겠죠. 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 같은데도 현실 부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 부정. 그 유튜브에 유행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 현실 부정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갓생이에요. 갓생. 혹시 갓생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갓생? 예. 갓생이 뭐냐 하면 영어 갓 있죠. 신. 예. 그리고 한자인 날생자. 그래서 합쳐서 갓생이에요. 쉽게 말해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겉으로 들으면 참 괜찮은 단어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는 단어 같은데. 근데 뭔가 좀 말이 안 맞아요. 일반 사람이 갓생이다. 일반 사람 일단 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백성이죠. 근데 일개 백성이 신이 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신 같은 인생 산다고요? 막상 갓생이나 하면서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막 자기는 살겠다고 막 창업하고 여행 갔다 오고.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이제 시간 지나니까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왜 직장을 무슨 정신이 들어가지고 때려쳤을까? 막상 나오고 나니까 밖은 지옥이거나,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직장 다닐 때 이거 왜 몰랐지?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한창 이제 유튜브 인기 많았던 게 하나가 이제 뭐예요? 퇴사 열풍이죠. 퇴사 열풍. 아니, 퇴사할 수 있는데 퇴사하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직장 그만둘 수 있어요. 힘들면 그만둘 수 있지만 뭐 그만두고 남한테 막 구구절절 설명하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둔 건 그만둔 거고 뭐 좀 쉬다가 다음 주에 구해야 되잖아. 그 유튜브 같은 건 그런 거 많거든. 뭐 자기가 직장을 그만뒀던 것을 뭔가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근데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건 회사도 문제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한테도. 근데 막상 퇴사가 영상도 보면 본인 문제는 없어요. 본인 문제. 나한테도 문제 있어. 왜냐, 나랑 똑같은 회사 들어가도 버틸 사람 버틴단 말이야. 본인 나왔잖아요. 그럼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딸린다거나 회사에 적응 못했다거나 뭔가 실력이 없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하고 직장을 다닌 사람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럼 조직 내 문제도 있지만 나한테 문제도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조직의 문제만 다를 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퇴사했다는 거는 회사도 문제, 나도 문제 있어요. 둘 다 문제 있어. 요즘 보면 뭔가 현실의 어떤 그런 내 모습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제 과장 없이 그 스스로 인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현실 도피 아니면 이제 현실 망각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 사실 남자들도 현실 부정한 사람 있잖아요. 사실 여자분들이 많아요. 현실 부정은. 왜냐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이성 판단을. 예. 그래서 좀 약간 비현실적인 행동을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많이 하는 거 있어. 뭐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인스타상에서는 뭔가 잘 사는 사람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이제 맛있는 거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좋은데 여행 가서 사진 찍은 거 올린 거 해가지고 봐라 나 행복하게 산다 잘 산다.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돈도 쪼들리고 나이는 차는데 뭐 하나 해놓은 거 없고. 예. 그런 것들은 또 인스타에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이게. 진짜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직장 제대로 다니는지 돈 제대로 모으는지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현실 부정의 끝은 나락입니다. 나락. 예. 누가 뭐래도 인간은 태어난 이상 우리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생명체로 살고 있는 이상. 그럼 현실의 내 모습을 봐야겠죠. 현실의 내 모습이 진짜 멀쩡한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똑바로 봐야 돼요. 현실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내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야 나이 먹어서 실수도 안 하니까. 삽질을 안 하니까. 예. 근데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는 족족 잘 안 돼요, 여러분. 현실 부정하는 얘기는 원인 분석도 안 한다는 거거든.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런 이제 성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성찰도 안 하는 사람이 뭘 하든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나몰라라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일이 잘 풀릴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자기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저것 때문에 발목 잡힙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현실 부정의 끝은 나락이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삶은 괴로운 건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사람을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괜히 불교에서 번뇌 얘기를 깊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삶은 괴로워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뭐 희노애락을 하잖아요. 사실 희보다 노가 많고 락보다 애가 많습니다. 예.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슬프고 화나는 일이 더 많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 생각해보면 사실 기분 좋은 일은 별로 없어. 아예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열받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런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살면서 뭐 즐거운 것도 좀 있지만 화나고 열받는 게 더 많다. 그럼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 오히려 있잖아. 너무 기쁘기만 한 것도 문제 있습니다. 너무 기쁘기만 한 것도.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뭔가 안 하려고 하고 자꾸 편하고 쉽고 뭔가 이제 고생 안 하는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성장할 수 없어. 물론 사람이 열받고 짜증나는 거 하고 싫지. 힘든 거 하기 싫지. 근데 힘든 거 해야 성장을 해. 인간이라는 게. 운동 같은 거 그렇죠. 운동 같은 것도 무거운 거 들어야 다음에 더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이 더 생기는 거고. 삶은 누구한테나 괴로운 겁니다. 남녀노소 괴로운 겁니다. 나이 먹는다고 괴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괴로움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계속 도망갈 것이냐? 아닙니다. 괴로움을 내 인생의 평생에 버티자 전우로 생각해야 됩니다. 파트너로. 물론 이게 쉽지 않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일이 좀 풀리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 다른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이 괴로움과 항상 맞서야 됩니다. 네. 항상 피하지 말고 정면을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하면서 극복하고 또 괴로움 생기면 극복하고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사람을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요즘 보면 뭐 힘내 괜찮아 넌 잘할 거야 이런 뭔가 영양가 없고 별로 현실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살피지 못하는 좀 가몰이서 같은 말이 사람 홀리게 만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가몰이서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가몰이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잘 줄 몰라 이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힘내란 말이에요. 힘내란 말. 저 힘내란 말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제가 그 많은 썰을 했는데 힘내란 말을 쓴 걸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 그게 사실 도움 안 돼요. 정말 힘에 빠진 사람한테는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정말 실에 빠지고 뭔가 좀 기운이 안 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 번뇌 이렇게 나왔습니다. 번뇌. 인간의 몸이나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미혹하게 하는 모든 정신작용. 쉽게 말해서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생각에 의한 괴로움을 표현하는 불교식 한자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들, 그 번뇌라고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번뇌를 좀 극복하고 인내하는 과정. 예. 그런 것들 다루는 이제 종교가 불교입니다. 보통 불교는 차문의를 많이 강조하죠. 차문의. 근데 사람이 무조건 참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좀 지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사람이 무조건 괴롭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괴로워야 살맛이 납니다. 괴로움을 극복해야, 아,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나는 보람이 있구나. 아, 이 맛에 세상 사는 거구나. 이겁니다. 왜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사실 즐거울 때보다 짜증날 때가 더 많아. 근데 애들 보면서 좀 힘든 까지 넘어가면 참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 때가 더 괴로울 때 많습니다, 이게. 더 짜증날 때가 많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슬기롭게 또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삶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이 괴로움은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인생에서 등장하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저는 이게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각자 말 못할 그런 이제 힘든 과정이 있겠죠. 그걸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능력들이 이제 극복을 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현실이 안 좋아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안 좋아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지름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피할 수 없는 게 내 인생이에요. 도망갈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상황을 어떻게든 하나하나씩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자기들 일 벌려놓고 나불나라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나이 먹어서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나이 먹고 후회하기 전에 내가 지금 현실을 냉정히 보시고,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문제되는 게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